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신문의 주요 뉴스로 오늘 시장을 전망해보는 투데이 출발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또 오늘은 또 어떤 뉴스 눈여겨봐야 될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힌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다시 한번 글로벌 환율 전쟁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G7 재무장관들이 내놓은 내용보다 한 단계 높은 강도였는데요. G20 재무장관들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자국 환율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요. 회원국 모두는 어떠한 형태의 환율 전쟁도 시작돼선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며 한 국가의 국내 통화 정책이 다른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G20의 합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큰데요. 일본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야 할 만큼 다른 국가들의 통화 절하 시도를 막을 길은 없을 것이다라는 다소 우려 섞인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러시아의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바로 이 재무장관 회의의 결과에 기초가 주목되었기 때문이죠. 네, 역시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죠. 항상 이번 주 2월 접어들어서 가장 큰 화두가 G20 재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과연 지금 상승 브레이크를 달고 있는 엔저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 그런 표현도 썼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무시무시한 표현도 썼습니다.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썼었는데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 G7 공동 성명문에서 나온 것을 조금 구체한 수준에 긋던 것 같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내용을 본다 그래도 경쟁적 통화평가 절하를 자제해라. 즉 목표 환율제를 지향하라는 소리입니다. 즉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자연스럽게 환율에 대한 어떤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그것 자체가 타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좀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시장의 기대치였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가 실제로 자기네들은 돈 풀면서 양적 완화했지 않습니까? 그걸 대놓고 일본에 대해서는 간접 압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시장에서도 이미 약간 예측한 수준대로 최근에 엔화 약세 흐름을 조금 용인하는 수준에서 좀 나왔지 않나 그렇게도 보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제 말로는 이제 엔화에 대해서 경고를 주긴 하였지만 구체적인 어떤 행동 강령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엔화의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지금 엔달러 환율이 100엔 퍼 달러를 넘어서는 그러한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엔화의 약세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종목을 접근할 때라든가 업종을 접근할 때 여러 가지 방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사실상 내용적인 보면 엔화에 대한 어떤 엔화 중단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멘트가 없었다는 거, 오히려 사실 중국을 조금 자극하는 위안화 절상에 대한 것을 자금하는 멘트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이율 배반적인 행동이 그대로 나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바로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93엔, 95엔대 나와 있는 일본 엔화 흐름 자체는 조금간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100엔까지 바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엔화의 최근 상승 이후에 조정폭이 조금 얇아질 수 있다는 데 좀 포커스 맞추시고 오늘 하루 정도는 글쎄요. 어느 정도 반영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국내 주식 관점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데미지는 작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2월 접어들어서 이미 자동차주라든지 일부 엔화 피해주들이 이런 엔화 약세 흐름을 주가들이 어느 정도 흡수했기 때문에 주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엔화 약세 때문에 피해를 봤던 섹터는 오히려 오늘의 조정폭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깊지 않겠다는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도 저는 같이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오늘 엔화의 흐름이 약세로 갈지 아니면은 예상외로 강세로 흘러갈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만약에 엔화 약세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 폭은 낮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엔화의 흐름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처음에 다뤄보았고요. 두 번째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올 들어 증시에 등장한 새내기 주들의 주가가 모두 공모가를 웃돌면서 그동안 침체로 몸살을 앓던 기업 공개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증시에 새롭게 얼굴을 내민 종목은 포티스와 아이센스, 우리 ENL, 아이원스, GD 이렇게 5개 종목인데요. 개별 종목마다 편차는 있지만 모두 공모가를 거뜬히 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내기 주들의 승승장구, 전문가들은 일단 신규 상장 기업의 공모가가 성장성 대비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자금들이 새내기주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뛰어난 성장성을 지닌 새내기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현재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들의 성공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새해다 보니까 또 새내기 루키들의 반란이 좀 지난해는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사실 공모되고 나면 거의 다가 주가들이 공모가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본 신문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올해 접어들어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성적표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대부분 30% 가까이 올랐다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보통 이렇게 공모 시장이 호황을 보이게 될 때는 경쟁률이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보다 보면 이제 포티스라는 종목이 834대 1, 그리고 아이센스가 715대 1라는 정말 놀라운 경쟁률을 보여줄 정도로 시장에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GD 같은 경우에는 청약 증거금이 2조 원대라는 놀라운 자금이 모일 정도로 최근에 이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곤 있지만 공모 시장이 잠재적으로 지금 커가고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숲은 조금 안 좋습니다. 코스닥 지수라든지 종합 주가 지수, 주가 지수는 안 좋습니다만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약간 중소형주 개별 장세가 신규주의 상장에도 조금 힘을 보태지 않나 그렇게 보였고요. 신규주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쟁률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보통 신규주들이 상장을 할 때 청약 경쟁률이 800대나 700대를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간 상승세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사실 공모주들은 아직까지는 제 판단으로는 시장에서 검증받은 종목이 아닙니다. 발행시장에서 유통시장으로 넘어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 한 10년 전에는 재밌었죠. 우리 공모주 사부님들 그래서 발품 팔면 사실 일당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약간 리스크했지만은 연초 접어들어서 확실하게 1, 2월 효과가 상장하는 타이밍도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1, 2월 효과든 중소형주 강세 효과, 허니문 랠리 1월 효과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왔던 공모주의 수익률은 좋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쭉 앞으로 들어올 공모주에 대해서 좋은 수익률을 보장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금 더 분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최근에 이제 공모 시장 작년에 워낙에 위축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공모 시장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다면 자, 이러한 자금이 예를 들어서 이제 3월, 4월 계속 이어지게 될 경우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이 조금이라도 상승 방향으로 잡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공모 시장에 있던 자금이 코스닥 시장으로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투자 전략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공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 가끔씩 특정 회사의 자회사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모 회사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자, 대표적으로 이제 19일에 상장 지금 예정되어 있죠.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메일유업의 자회사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메일유업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 중요하게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공모주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 이슈는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그 투자자분들, 소비자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카드 무이자 할부 중단, 우수 고객만 빼고라는 제목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은 오늘부터 그동안 이어져온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무이자 할부에 들은 마케팅 비용 공동 부담 문제를 두고 대립했던 카드사와 유통업계는 설 대목까지 잠시 보류했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번에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에서는 BC, KB, 시티 등 3개 신용카드를 빼고 이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고요. 롯데마트는 내달부터 모든 신용카드사의 무이자 할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도 일부 신용카드를 제외하고는 무이자 할부가 중단되는데요. 하지만 일부 우수 고객에 한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카드사와 이제 유통업체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알력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안이 이제 변경되면서 실질적으로 할부가 한동안 사라졌다 이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라든가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카드 사라고 찍어날 때 옛날에 뭐 공중파 광고가 많이 생각나네요. 엄청 찍어냈습니다. 카드 사라고. 그러더니 이제 한 15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카드 쓰지 말라고 이러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뭐 알력 싸움도 맞죠. 실제적으로 카드사와 이제 가맹점 간에 서로 힘겨루기인데, 보통 이제 마케팅 판촉 차원에서 서로 부담을 반반합니다. 50대 50으로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카드사에서 실제적으로 서로, 그런 이견이 조금 조율되면서 무이자 할부를 중단해라.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 우리 서민들은 참 힘듭니다. 보통 카드는 이제 10개월 무이자 할부 쓰는 재미에 확확 긁어주는데, 그런 것이 이제 좀 안 된다 했을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씀씀이가 커질 수가 없겠죠.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섹터는 바로 이마트 같은 실제적으로 할인마트 업체가 될 것이고요. 조금 전에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VIP 고객은 우수 고객에서는 당연히 차별화된 서비스를 적용할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백화점 쪽에서도 사실 VIP 매출은 별로 줄을 들 가능성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일반 매출이라든지 할인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사실은 조금 매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그렇게도 보이네요. 예, 이제 유통업체들의 전반적인 데미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스트코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삼성카드가 이제 코스트코하고의 이 여러 가지 부분 분쟁까지도 갈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 시장의 뉴스에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약금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카드 같은 경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수백억 원대 위약금 때문에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드렸는데요. 자, 그 와중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위안이 될 수 있는 업종이 있지 않을까요? 네, 바로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섹터가 있겠죠. 그것 자체가 바로 홈쇼핑 섹터 될 것 같습니다. 홈쇼핑은 사실 처음 간단히 접근하면은 홈쇼핑 매출의 거의 100%가 카드 결제입니다. 홈쇼핑 누가 현금 결제하고 사겠습니까? 거의 다 카드 결제인데 아직까지는 홈쇼핑 업체에서는 1월달 초에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약간은 차별화된 전략을 실시할 것이고 마트에서 파는 품목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 10만 원 이후에 일반 중저가 상품은 사실 매출 데미지를 좀 입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조금 고가 제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기네들의 어떤 그 자금으로 커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홈쇼핑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사각지대로 조금 받아들이면서 증권 시장에서는 약간은 카드 무이자 할부 중단 자체가 오히려 홈쇼핑 업체에 반사에 갈 수 있지 않나는 그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글쎄요. 오늘 삼성카드라든지 백화점주는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홈쇼핑 업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근의 상승 트렌드를 조금 이어가지 않나 그렇게도 보입니다. 예,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카드 할부의 중단, 백화점주와 카드사주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홈쇼핑주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오늘 투자 포인트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뉴스 다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환율 움직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홈쇼핑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주식시장 중계석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지금까지 김민주였습니다.